초음파 검사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관계가 없고요. 보통 초음파 장치는 소형이고요. 설치가 간단하죠. 체내 가스와 뼈에 대한 영향이 큰 게 초음파 검사고요. 4번 주사명과 주사 방향의 선택이 자유롭다. 정답 4번이네요. 연부 조직 구조와 움직이는 상의 병소를 나타내는데 강점을 갖고 있어요. 5번 틀린 보기고요. 4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음속의 면적에 대한 출력의 크기를 말하는 음양 변수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조금 문장 자체가 어렵긴 한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면적에 대해서 출력은 보통 파워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것과 연관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와트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인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값은 인텐시티,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단위는 와트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고도 표현하게 돼요. 특정 면적에 대해서 가해지는 힘을 강도라고 표현하게 되고 연관되는 단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보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과 연관되는 음양 변수는 2번에 있는 강도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앞전 물질의 두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전 모의고사 해설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얇고 두껍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앞전 물질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높은 공진 주파수를 얻게 되겠고요. 두꺼운 경우에는 낮은 공진 주파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 판막에서 판막의 협착 등의 진단에 이용되는 영상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혈액이 역류된다든지 판막이 협착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도플러를 사용해서 자세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 모션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역류라든지 협착이라는 표현보다는 판막의 움직임이라는 이런 특정 단어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실 때는 움직임이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지 이 내용 잘 보시면서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역류라든지 판막의 협착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도플러 모드가 정답에 가깝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사선 밀도와 화면 발생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주사선 밀도라고 하는 것은 영상 화면이 있으면 여기에 구성되는 선의 밀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밀도가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밀도가 높은 상태, 몇 개의 선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밀도가 낮은 상태라고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밀도가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영상의 화질이 좋아지게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영상 하나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화면 발생률, 프레임 레이트는 떨어지는 단점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떨어지는 상태는 프레임 레이트는 증가할 수가 있지만 해상도는 떨어질 수 있는 또 그러한 단점이 있겠죠. 1번 보기 보시면 선밀도와 화면 발생률은 서로 비례관계이다. 밀도가 촘촘할수록 화면 발생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죠. 2번 동영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16프레임이 필요하다. 보통 이제 20에서 30프레임 정도가 필요하게 돼요. 이 정확한 수치값에 대해서는 교재마다 차이가 있어서 실제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10에서 30 정도 된다 정도만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는 상태고요.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상태가 필요한 것은 움직임이 빠른 장기예요. 대표적으로는 심장을 검사할 때 높은 프레임 레이트가 요구된다. 이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답은 2번 체크하도록 하고요. 3번 주사선 밀도가 낮으면 영상 해상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4번 주사선 밀도란 한 화면에서 발생된 수평선이 아니라 수직선의 수입니다. 5번 화면 발생률은 초당 발생된 영상의 수예요. 2초가 아니라 1초당 화면에 발생된 영상의 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직 내 어떤 부위에서 갑자기 흡수되어 후방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흡수가 많이 돼서 뒤쪽에 어둡게 떨어지는 것은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쉐도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 4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에도 좀 다소 애매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펄스파 도플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게 되면 검사자가 수신기의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펄스파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한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자극 출력을 얻기 위해서 더 낮은 펄스 전압을 이용한다. 우선은 이 보기 자체가 잘못된 게 더 낮은 펄스 전압, 어떤 것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펄스파와 어떤 것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더 낮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 자체는 비교 대상이 따로 없어요. 단순하게 펄스 폴러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더 낮다라고 판단해야 되는지 이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보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 보기 마찬가지인데요. 에일리어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펄스 반복 주파수가 더 낮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보기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것보다 더 낮은 건지 기준값이 제시가 되어져 있지 않아서 만약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이 두 가지 보기 모두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 관계를 따지기 전에 이 문제 보기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 따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번 실시간 흑백 영상에 이용되는 탐촉자보다 이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흑백 영상보다 축 불해능이 우수하다. 정확하게는 흑백 영상보다는 축 불해능이 펄스 폴러가 떨어지게 됩니다. 4번은 틀린 보기고요. 5번 적혈구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실시간 흑백 영상에 이용되는 탐촉자보다 긴 펄스를 이용한다. 정답이 5번으로 되어져 있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38번 문제 자체가 여러가지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정리하시기보다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태아 배꼽 정맥의 잔재로서 왼옆의 내측 구역과 외측 구역을 가르는 기준선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5번에 있는 간원인데 리가멘트 테레스고요. 이전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던 개념이라서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직장 전립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 문제도 좀 다소 애매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정리하시기보다는 넘어가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따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번 환자는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왼쪽으로 돌아 누운 자세라서 1번 보기는 명확하게 틀린 내용입니다. 남성 불임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한다. 네, 불임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보기는 맞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3번 보기 보시면 수면 내시경을 먼저 시행한 후에 검사를 진행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3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보통 이제 내시경을 먼저 하게 되면 복부에 가스가 차게 되거든요. 이러한 가스들은 초음파 검사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서 보통은 초음파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4번 보기 보시면 체열 검사 후에 경직장 전립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다. 이 보기가 좀 다소 애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경직장 전립샘 초음파 하기 전에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복부 초음파 검사죠. 방광에 소변을 가득 채운 상태로 전립선 검사를 진행했을 때 이쪽에 의심 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혈액 검사 소견인데요. 보통 이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혈액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PSA라는 전립선 암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혈액 검사 소견이 있습니다. 이 검사 소견의 값이 높게 측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혈액 검사 결과 후에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보기는 맞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요소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실제 국가고시 문제로 나오기에는 다소 애매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전립샘의 부피가 10이 아니라 20이 넘을 때 전립선 비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번 문제는 설명드린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경복부 초음파 검사의 태령 측정 시기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특강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해당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섹터 프로브를 이용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간단한 문제죠. 섹터 프로브,
부채꼴형 탐촉자는 심장 초음파에서 보통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검사한 영상이다. 화살표한 부위의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해당 구조물은 롱헤드 바이셉스 텐던 두 갈래 힘줄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근골격 초음파 특강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해당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19 중에서 고해코의 후방 음향 감소의 특징을 보이는 영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후방 음향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뒤쪽으로 지나가는 음파가 적다는 뜻이고요. 어둡게 섀도잉이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에 있는 말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에서 사용된 초음파 기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해당 영상 같은 경우는 엘라스토그라피 탄성 초음파 영상이죠.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을 가슴뼈 장축 단면도로 검사한 영상이다. 동그라미 한 곳에 해부학적 명칭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 좌심방이 있고요. 이쪽 사이에 승모 판막이 있습니다. 좌심실에서 대동맥 판막 넘어가는 쪽에는 대동맥 판막이 있고요. 이쪽에 대동맥이 있어요.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은 대동맥 판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심장 초음파 개념에 대한 내용들은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내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화살표한 부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화살표한 부분은 포탈 베인 문맥이고요. 가운데 동그란 구조물은 헤파틱 아테리 간 동맥입니다. 위쪽에 있는 구조물은 커먼 바일 덕트 온슬개관이고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담낭입니다. 화살표한 부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포탈 베인에 대한 설명과 관계된 보기를 선택하면 되겠는데요. 1번 간정맥과 연결된다. 간정맥과 연결되는 것은 하대정맥이에요. 임페리얼 베나카바라서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쓸개즙으로 운반한다. 이 내용은 커먼 바일 덕트와 관계된 내용이라서 틀린 부분이고요. 3번 지라정맥과 연결된다. 포탈 베인 같은 경우는 슈페리얼 메센테릭 베인과 그리고 스프레닉 베인, 지라정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지라정맥과 연결된다. 3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샘창자로 연결된다. 이 내용은 커먼 바일 덕트와 관계된 부분이에요. 커먼 바일 덕트는 아래쪽으로 쭉 주행을 하면서 판크레아스 덕트, 이자관과 연결되어집니다. 이렇게 합쳐진 부분들은 12지장 쪽으로 연결되어지는 해부학적 구조를 갖게 돼요. 5번 정상 넓이는 7mm가 아니라 보통은 1.5cm 미만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5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심장 초음파 단면 중에서도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비 영상입니다. 정답은 1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보기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장 초음파 특강 영상 보시면은 내용 쉽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